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류원 피부과 원장,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. 저는 피부왕 정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피부 건강, 또 피부 상식, 또 피부 미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. 이렇게 오랜만에 또 식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, 오늘도 구독자분들께 아주 알차고 유익한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K 콘텐츠가 인기 많이 얻으면서 이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되게 의외의 장소가 약국이라고 해요. 그래서 약국에서 되게 많은 그 피부 연고들을 산다고 하시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효능 좋은 약국 연고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요새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 분들이 많은데요. 이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여행에 오면 꼭 방문하는 곳이 약국이라고 합니다. 이른바 이제 K 약국 쇼핑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. 이 해외에서는 이 효과가 좋은 의약품들을 쉽게 구할 수 없다 보니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약국에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. 저도 일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들이나 제 친구들에게 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멜라논 크림입니다.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칙칙해지고 기미가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? 이 멜라논 크림은 기미 연고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연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이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하이드로퀴논, 그리고 피부의 턴오버를 촉진하는 트레티노인, 그리고 피부 자극을 줄여주는 하이드로콜티존, 이 세 가지 성분이 믹스된 혼합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. 이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기미 연고에 비해서는 이 세 가지 성분이 섞여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의 피부에 가장 맞게 설계된 미백 연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연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연고는 비판텐 크림입니다. 비판텐 하면 아마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. 주로 신생아, 이 기저귀 발진에 사용하는 연고죠. 근데 피부 상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성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주 성분은 덱스판테놀인데요. 이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면 피부의 재생과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이 가려운 부위에 바르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. 또한 이 건조한 피부에 발라도 상당히 효과적이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 눈 주변에 잔주름 생길 때 아이크림 대용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.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아서 아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. 마지막으로는 이 미보 연고입니다. 미보 연고는 이 참기름 향이 나는 화상 연고인데요. 우리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상을 입을 때가 있죠. 요리를 한다거나 고데기를 쓴다거나 다림질을 한다거나, 자,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연고가 바로 미보 연고입니다. 이 주 성분은 베타시토스테롤인데요.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또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화상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. 꼭 화상이 아니더라도 이 가벼운 상처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집에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. 이러한 연고들은 일반적인 화장품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꼭 알고 집에 하나쯤은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. 그럼 원장님께서도 집에 상시 구비해두는 연고가 좀 있으신가요? 네, 물론이죠. 저도 항상 집에 구비해두는 연고가 있습니다. 방금 이 말씀드린 연고 중에서는 이 비판텐 크림, 그리고 미보 연고, 이 두 가지는 항상 집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. 저는 특히 이 비판텐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 날씨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가려워지는 이 겨울철에 주로 사용합니다. 이렇게 피부가 건조한 부위에 우리가 바디로션이나 크림을 발라도 계속 가렵고 건조한 경우가 있거든요. 자, 이럴 때 이 비판텐 크림을 소량 덜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디로션과 함께 믹스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강한 보습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. 또 미보 연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화상을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집에 보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외에도 제가 몇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연고들이 있는데요. 먼저 에크논 크림이 있습니다. 우리 가끔씩 얼굴에 뾰루지 같은 거 올라올 때 있잖아요. 이제 나도 모르게 뾰루지가 올라왔는데 막상 대처하기 어려울 때, 이제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에크논 크림입니다. 주 성분은 이 소염 작용을 가지는 이부프로펜 피코놀과 이 항균 효과를 가지는 이소프로필 메틸 페놀, 이 두 가지 성분이 믹스되어 있어서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염증을 가라앉히고 또 여드름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비상시에 사용해 볼 수 있고요.
또 멜라토닌 크림도 있습니다. 앞서 제가 멜라논 크림을 설명드렸는데요. 이 멜라논 크림과 유사하게 우리가 색소나 기미 치료할 때 사용하는 연고가 이 멜라토닌 크림입니다. 이 하이드로퀴논 2%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멜라논 크림보다 함량은 작아서 효과는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피부 자극감이 낮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거나 처음 이런 기미 연고를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연고가 바로 멜라토닌 연고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이 노스카나겔이 있는데요. 이 노스카나겔이라고 하면 여드름 흉터 연고로 유명하죠. 다만 이 흉터 진행을 억제하고 또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여드름 흉터에 사용하기보다는 여드름이 가라앉고 나서 이 새살이 돋는 시기에 사용하면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외에도 얼굴에 몸에 피부염이 올라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리도맥스 크림, 그리고 피부 재생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리주미넥스 크림, 또는 EGF 액티브 바이탈 크림 같은 것도 집에 구비해 두고 사용하시면 필요할 때 아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다이소 화장품 제품들도 요즘에 정말 다양해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성분의 제품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좀 이런 성분이 들어간 거를 좀 사용하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? 예전에는 이 다이소에 생필품을 사러 많이 방문을 하곤 했었는데 요새는 화장품을 사러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실제로 다이소에 방문해 보면 이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다이소에서 아주 다양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. 이 다이소니까 대부분 화장품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. 저렴하게는 정말 5,000원대부터 한 10,000원대까지 사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? 뭔가 품질에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. 자, 그 중에서도 제가 딱 2가지 성분 정도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레티놀입니다. 레티놀은 이 피부과 의사들이라면 이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또 피부 턴오버를 촉진시켜서 피부결을 더 매끈하고 또 칙칙한 피부를 조금 더 밝게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주름을 좀 펴고 싶거나 아니면 피부를 조금 더 밝게 만들고 싶다면 이 꼭 챙겨야 되는 안티에이징 성분 중에 하나가 레티놀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2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성분은 병풀 추출물이 있는데요. 우리가 시카라고도 부르는 이 병풀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서도 마데카소사이드나 아시아티코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속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또 피부 염증을 완화시키고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병풀 추출물이 포함된 화장품은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할 때 사용하면 아주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죠. 다이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분들을 함유한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이소 아시죠? 가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샘플처럼 이제 한 번씩 테스트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에 맞는 제품들이 무엇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맞는 제품이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레티놀에 대해서 채널에서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던데 레티놀을 잘 활용하면 깐달걀 같은 피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. 이 방법이 궁금합니다. 레티놀,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죠. 이 피부과 의사들이 꼽는 최고의 안티에이징 화장품 성분. 하나를 꼽으라면 무조건 레티놀인데요. 정말 이 깐달걀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레티놀을 피부에 바르면 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레티노산으로 변환되는데요. 이 활성 형태인 레티노산은 이 피부 속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. 이 대표적으로는 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요. 또 각질 세포에 자극해서 이 각질 탈락을 촉진함으로써 피부 결을 더 매끈하고 또 칙칙한 피부를 더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. 거기다가 이 색소 침착을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성분이 바로 레티놀입니다. 하지만 이 레티놀 무작정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이 레티놀이 생각보다 자극감이 심하기 때문입니다.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용하다가는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고 뒤집어질 수가 있죠.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0.1% 이하의 저농도부터 시작해서 이 피부가 서서히 적응돼 가면서 이 불편함이 없으면 점차적으로 고농도로 늘려가시면 좋고요. 이 사용하는 빈도도 처음에는 격일로 사용하다가 괜찮으면 매일 사용하는 식으로 빈도를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이 사용 중에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. 또 이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이 대표적으로 비타민 C, 비타민 E,
또 녹차 추출물 같은 항산화 성분들입니다. 이 중에서 이 비타민 C는 피부 미백 효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시는데요. 하지만 비타민 C 역시도 피부 자극감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 레티놀과 이 비타민 C를 같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비타민 C는 아침에, 레티놀은 저녁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 이 레티놀에 익숙해졌다. 레티놀이 좋은데 이제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피부 불편감도 없는 것 같다.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욕심내서 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레티노이드 의약품을 사용해 보셔도 좋은데요. 이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를 총칭하는 말로 이 레티노이드 안에 사실 레티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레티놀이 아닌 이 다른 레티노이드 성분으로는 이 대표적으로 트레티노인, 아다팔렌, 이 트리파로텐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요. 자, 이들은 레티놀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자랑하지만 또 그만큼 자극감이 심하기 때문에 보다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. 혹시라도 이런 레티노이드 제품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. 결국 이러한 레티놀은 정말 잘 사용하면 최고의 안티에이징 효과, 피부 주름이나 탄력, 거기다 피부 톤 개선까지 얻을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사용법에 주의하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네요. 지난번에 마데카솔이랑 바세린처럼 좀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잘만 활용하면 재생크림만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데카솔 또 바세린 굉장히 유명한데요. 워낙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 집에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. 사실 흔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효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이 제품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로 피부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자, 먼저 이 마데카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. 자, 마데카솔은 우리가 상처 연고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. 사실 마데카솔 자체보다는 마데카솔의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시카라고도 부르는 이 병풀 추출물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시아티코사이드, 아시아틱 엑시드, 마데카식 엑시드 이 세 가지 성분을 합쳐서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라고 부릅니다. 이 마데카솔의 주성분이 바로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거든요. 자, 이러한 병풀에서 추출한 물질들은 이 피부에 여러 가지 효능을 나타내는데요. 이 대표적으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해주고 또 피부 염증이나 피부 민감도를 또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. 거기다가 항균, 항염, 항바이러스 효과까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피부가 민감하고 피부가 예민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. 실제로 이 눈가나 입술 주변의 잔주름에 이런 병풀 추출물을 발랐을 때 이 잔주름이 좋아지더라 하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. 다만 이 마데카솔은 이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알러지나 접촉 피부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마데카솔을 사용하다가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 성분이랑 이 예기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. 따라서 이 데일리용으로 피부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일반적인 마데카솔보다는 이 병풀 추출물이 함유된 시카크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. 자, 두 번째로 이제 바세린이죠. 이 바세린은 이 100% 페트롤라툼으로 구성된 물질입니다.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 두꺼운 기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분 소실을 막아줘서 아주 강력한 보습 효과를 나타내는 밀폐제로 작용하게 됩니다. 이 보습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세린을 바르고 나면 굉장히 피부가 촉촉해지고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. 또 그 자체가 기름이기 때문에 바르고 나면 피부가 반딱반딱해지는 그런 피부가 좋아 보이는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 바세린 하나면 주름을 펼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돌곤 하는데 사실은 조금 과장된 얘기도 있는 것이죠. 저는 주로 이 피부가 아주 건조한 부위, 예를 들어서 팔꿈치라든지 발 뒤꿈치처럼 이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, 이런 부위에 주로 바세린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고요. 또 얼굴 같은 경우에도 눈가나 팔자주름, 입가처럼 쉽게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에는 이 바세린을 소량 더 바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